한번 해보죠. 어디를 피냐면 우리 교재 통합과원 95페이지라고 펴봅니다. 자,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걸 좀 해야 돼서 다음 주까지 이 교재를 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통합과원 95페이지 운동과 충돌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엄마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우선 여기가 이제 충돌 단원인데요. 조금 새로운 용어가 나오니까 좀 몇 개는 외워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좀 우리가 외워야 될 단어가, 자, 물리량이 운동량이야, 운동량. 얘가 영어로 P라고 쓰거든요, P. 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멘텀이라는 뜻이야. 좀 재밌게도 모멘텀에는 P자가 없어. 근데 M자를 쓸 수는 없어요. 왜? 질량이 이미 M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량이 모멘텀인데 약자로 우리가 P를 쓴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운동량은요, 질량 곱하기 속도야. 자, 근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있어. 엄마,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있어. 자, 이 새끼는 벡터라는 게 중요해. 벡터. 선생님 뭐야? 방향이 있다는 얘기야. 특히 다시 한번 기억. 우리 물리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칼라하고 벡터가 있어. 그러니까 벡터라는 건 방향까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없어. 야, 예를 들어 생각해봐. 질량은 스칼라의 벡터야. 질량이 방향이 어딨어, 살덩어리가. 야, 돼지고기 500g 동쪽으로 말이 안 되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럼 속도는 얘들아 물어봐야지. 속도는 벡터일까 스칼라일까? 벡터야. 방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으로 10m/s 가고 이쪽으로 10m/s 가는 속도가 다른 거야. 그럼 뭐는 같을까? 속도는 아니라 속력은 같아. 그러니까 속력은 스칼라야. 속도는 뭐고요? 벡터고. 알겠죠? 자, 그럼 알아도 얘는 방향이 있어. 벡터야. 근데 얘는 질량은 아까 말했죠, 스칼라야. 그럼 알아도 운동량도 벡터야. 그러니까 거기다 써봐. 95페이지다가 P 위에 이렇게 화살표 방에 써있죠. 이게 바로 뭐야? 벡터라는 뜻이야. 벡터 방향이 있어. 벡터. 얘들아, 벡터다. 또 벡터라고 쓰지 말고 벡터. 왜 슈퍼배드 2에 보면 그 수축광선 가지고 달 훔치려고 하는 그 추링 입고 다니는 나쁜 새끼 있어. 그 새끼 이름이 벡터야. 걔가 물어본다고 구루가 너희 새끼 누구야? 그랬더니 나 이름은 벡터지. 방향과 물리 크기를 가진 물리량의 일종이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 슈퍼배드 2 안 봤어, 소망아? 아, 걔네 있잖아, 노란 새끼들 나오는 거. 미니 나오는 걔들, 미니언즈 나오는 그게 슈퍼배드야. 오케이? 됐지? 참고로 자, 그럼 여기 이제 운동량인데 또 하나 봐봐. 여기 이제 충격량이라 있는데, 충격량, 얘들아, 충격량은 영어로 이렇게 써. I. 자, 얘는 원래 임펄스라고 하는 녀석. 임펄스, 충격. 됐죠? 그럼 충격량은 이렇게 씁니다. 아마 충격량은 충격을 받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야. 그래서 또 말해봐. 여기서 중요해. 자, 요 새끼 벡터야. 되게 중요해. 자, 요 새끼도 벡터야. 됐죠? 그러니까 시간은 아이들이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시간은 스칼라일까 벡터일까? 어떤 새끼들이 시간이 벡터래. 그래서 왜 시간이 벡터야? 그때 Back to the Future 씨발 막 뒤로 가는데 그런 건 없어. 갑자기 Back to the Future야. 그러니까 자, 얘는 스칼라야. 자, 이제 눈치 좀 깠지? 스칼라에다 벡터를 곱하면 벡터가 나와. 다시 한번 스칼라에다 벡터를 곱하면 벡터가 나와. 그러니까 충격량도 방향이 있어. 얘들아, 싸대기를 일로 맞은 거하고 일로 맞은 거는 방향이 다르니까 충격량이 다른 거야. 돼? 근데 여기서 조금만 화내지 말고 해봐. 화내지 말고 진짜 화내기 없기. 사실은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내가 한번 예전에 얘기를 한 적 있어. 자, 왜냐면 충격이라는 건 얼마나 충격이라는 힘을, 이게 충격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아왔냐는 건데, 이렇게 쓰려면 전제 조건이 이건 힘이 일정할 때야. 근데 니네 잘 생각해봐. 충돌을 딱 줄 때 힘을 일정하게 충돌을 주는 경우가 있니? 야, 니네 싸대기들 이렇게 한 적 있어? 없잖아. 그럼 봐, 어떻게 돼? 봐봐. 싸대기가 날아가다가 점점 세지다가 약해지잖아. 그죠? 그럼 수학적으로요, 실제로 충격을 받을 때는 대충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3차함수 꼴이나 사인 제곱 형태로 나와. 그럼 쫄지 말고 너희들은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면, 선생님 아까랑 비슷해. 요 FT 그래프의 밑넓이, 요게 바로 충격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수학적으로 쓰는 게 이거야.
0에서부터 t까지 이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했다. 이게 바로 이 넓이야. 근데 우린 적분을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 뭐만 기억을 하면 되냐? FT 그래프의 밑넓이가 바로 충격량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본인이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럼 조금 야, 한 김에 또 하자. 한 김에 조금 수준을 높여볼게, 선생님. 그럼 혹시 0에서부터 t까지 충격량을 구하면 이 밑넓이를 구하는 게 요거래. 맞아. 그럼 혹시 이걸 다시 시간으로 또 나눠. 그럼 이게 바로 평균 충격력이야. 너희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겠지만 쉽게 얘기해볼게. 야, 너희들 중간고사 평균 낼 때 뭐 하지? 이거 다 더하잖아. 이게 다 더한 거야. 이게 총점이야, 총점. 그럼 이걸 총과목으로 나눠. 그럼 이게 평균인 거야. 이 얘기랑 똑같아. 돼? 그래서 봐, 엄마. 보통은 평균 충격력, 이런 걸 평균 충격력이라고 하거든. 평균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평균 충격력은 보통은 그냥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 수학적으로. 돼? 나중에 대학교 가서 혹시 적분 나오고 그러면 찍을 때 평균 구하라고 하면 씨발 그냥 가운데 이러면 돼. 알겠어? 그리고 제곱 형태로 나오잖아? 그럼 루트 2분의 1 하면 돼. 씨발 거의 다 맞아. 알겠죠? 언제 이거 적분을 다 하고 있어. 제곱 적분인데. 아, 대학교 가면 이런 거 한단 말이야. 0에서부터 t까지 뭐 p 제곱에 사인 제곱에 오메가 t에 dt 뭐 이런 거 적분한단 말이야. 이걸 언제 다 하고 있어. 그냥 귀찮으니까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 하면 끝나는 거지 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돼? 대학교도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거 뭐냐면, 너희들이 알아야 할 거면 충격량의 원래 정의는 이게 아니야. 충격량의 정의는 FT 그래프의 밑넓이, 요게 바로 충격량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거기다 한번 써놔봐. 야, 이런 것도 좀 써놔봐. 어디 가서 좀 유식한 척 좀 해봐 한번. 아, 요게 FT 그래프의 밑넓이라는 뜻이야. 이게 충격량이야. FT 그래프의 밑넓이래. 어디 가서 오늘 뭐 배웠냐 그러면, 야, 이 개새야, 오늘 충격량 배웠는데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F를 dt, 힘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그게 이 새끼야 충격량이야. 그럼 그걸 시간으로 다시 나누면 평균 충격력이 나오는 거야, 새끼야. 이렇게 돼. 됐어. 요걸 적으라고. 저 되겠어요? 요거 살짝 지워. 살짝 지워.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봐. 96페이지로 가봐. 여기가 재밌어. 자, 그럼 나와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자, 이게 영화 거기도 나왔지만 약한 영어에도 나왔다니까. 연시현이 이걸 얘기하더라고. F는 MA인지 막 그러면서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비례하지 말면서 책으로 씹어 막 이렇게 때리더라고. 그 나온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머리를 좀 더 써볼게. 엄마 머리를 더 써볼게. 요게 뭐야? 힘 아니야? 맞죠? 요게 질량이고 요게 가속도야. 그럼 니네 말해봐. 아까 가속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가 변화되는 게 시간당 얼마나 속도가 변하겠냐 이거야. 그럼 얘를 다시 써볼게. 선생님, 요 새끼를 다시 써보면 F는 MA인데 A가 T분의 델타 V네요. 맞아. 자, 줄 필요 없어. 그럼 얘를 살짝 넘겨. 그럼 R자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얘가 질량의 속도 변화량인데, 요걸 다시 쓰면 요게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어머! 짱! 여기 있네. 자, 요게 바로 충격량이야. 그럼 선생님 요게 뭐예요? 나중 운동량. 이걸 처음 운동량이라고 해.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외워야 될 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바로 요거야.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바뀐다 이거야. 빨리 써놔. 아, 선생님. 그럼 뭐 말만 되게 어렵겠지. 씨발 결국은 뭐 운동법칙이네요. 맞아. 운동법칙이야. 물체가 충격을 빵 하고 받으면 뭐가 바뀌냐? 운동량이 변한단 말이야. 빵 하고 받으면 운동량이 바뀐단 말이야. 적어보세요.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바뀐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럼 재밌는 거 한번 보여줄게.
라콜라 여기 봐봐. 라콜라. 자, 그러면 A하고 B물 제가 꽝하고 충돌을 했어요. 잘 보세요. A하고 B하고 꽝하고 충돌을 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엄마, 얘가 얘를 빵 미는 동안 얘도 빡 하고 얘를 밀어요. 왜 미냐? 무조건 얘네들의 크기는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얘기했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예, 선생님 얘기했잖아. 경찰서 가서 너 왜 때렸어? 그러면 제가 때린 것도 있지만 제 얼굴이 내어서 때렸는데 이래도 된다니까. 오케이? 작용 반작용이니까 돼?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네들이 받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아. 그럼 볼 때리는 게 있네. 선생님 충돌할 때 시간도 같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야 3초 때렸는데 1초밖에 안 맞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죠? 때린 놈이랑 맞은 놈이랑 시간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요한 건 얘를 두 개 곱한 충격량도 크기가 똑같다 이건 말이야. 그럼 중요한 건 아까 배웠지만 충격을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단 말이야. 물론 크기는 서로 반대겠다. 방향은 반대겠지만. 돼? 그럼 재밌는 게 있어. 잘 봐. 지금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구할 건데 잘 보세요. 집중. 여기 야구방망이가 있어. 여기로 공을 빵 하고 때렸어. 그럼 공이 여기서 빵 하고 방망이에 맞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럼 뭐라고 물어보느냐? 방망이가 충격을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물어볼 게 있어. 봐. 문제에서 방망이가 받은 힘이나 방망이가 공한테 힘을 받은 시간을 아무것도 안 줘. 그럼 이걸 구해낼 수가 없어 우리가. 아니 그럼 방망이가 운동량이라도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보려고 얘를 구하려고 했는데 얘도 없어 아무것도. 그럼 우린 거꾸로 뭘 구하느냐? 이게 방망이라면 공의 걸 구하는 거야. 왜? 방망이하고 공은 방향만 반대지만 충격량이 똑같거든. 근데 여기서도 방망이의 힘하고 시간을 안 줘. 그럼 뭐만 주냐? 질량하고 속도만 준단 말이야. 그럼 요걸 구하라고 하는 거야. 느낌 오죠? 즉 방망이의 충격량을 물어봤지만 대답은 거꾸로 누구를 꺼내냐면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예를 하나 보여줄게. 자, 이거 진짜 신기해. 자, 자 여기 야구바타 A가 있어. 자, 질량이 1kg이라는 공이 10m/s로 톡 하더니 얘를 방향에 부딪혀고 나와. 자, 나왔을 때 이격기의 속력은 3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자, 이게 A 방망이야. 자, 그럼 여기는 B 방망인데 자, 똑같이 1kg짜리 공이 10m/s의 속력으로 가서 얘를 방망이가 빡 하고 깨졌어. 됐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3m/s의 속력으로 자, 방망이가 빡 깨지면서 지나갔어. 자, 물어봐야지. 방망이 A가 받은 충격량과 방망이 B가 받은 충격량은 누가 더 크니? 라고 하는 거야. 돼? 그럼 우리가 보기엔 얘가 완전히 부서졌으니까 오! 막 이런 거 같잖아. 아니야. 자, 얘가 답이거든. 자, 왜 그런지 집중해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이거 속도야. 자, 그럼 니네 말해볼래? 얘가 만약 속도가 플러스 10이면 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럼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나중 운동량이 1 곱하기 3이니까 단위가 뭐냐면 얘 단위가 kg/m/s거든. 두 개 더한 거야. 곱한 거야. 그럼 얘가 나중 운동량이 3kg/m/s야. 빼기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10kg/m/s야. 자, 그럼 얘 충격량이 얼마냐면 운동량이 마이너스 13kg/m/s고 이게 바로 충격량이니까 마이너스 13 얘 단위 뉴턴 세트야. 힘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 뉴턴 세트. 근데 얘하고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이 새끼가 받은 건 13 뉴턴 세크만큼 받은 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요? 해볼게. 얘도 속도가 플러스야. 그럼 얘도 속도가 플러스야. 중요한 거는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야. 그럼 얘는 나중 운동량이 3kg/m/s야. 빼기 처음 운동량이 10kg/m/s야. 그럼 얘가 충격을 받은 게 마이너스 7kg/m/s고 그럼 충격량도 마이너스 7N가 돼서 거꾸로 얘가 받은 충격량은 7N가 되는 거야. 그래서 충격량은 얘가 더 큰 거야. 오케이? 자, 우리 책 봐봐. 자, 96페이지에 여기 틀리기 쉬운 유형에서 선생님 적어놨어. 자, 속도를 여기는 3으로 하고 여기 3으로 하고 여기는 1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거는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고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니까 빼면 마이너스 4고 밑에 거는 그냥 가니까 나중이 3이고
자, 나중에 1이고 처음이 3이니까 빼면 그냥 얘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격이 얘가 더 큰 거야. 돼? 여기 봐봐. 니네들이 몇 살이지? 16살인가? 엄살 그지? 여기 봐봐. 우리 때는 요즘은 안 한다고 하던데 우리 때 군대에서 뭘 했냐면 태권도를 시켰거든. 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 태권도 하면 그 격파를 시켜 이 새끼들 꼭 조교 새끼들이 격파. 그 송판 같은 걸 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송판이 정확히 하려면 뭐 나무판이기도 하지만 가끔 뭐 하면 벽돌 같은 기관장 같은 걸 깬단 말이야. 진짜 그거 깨기 시켜. 돌을 깨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주먹으로. 근데 여기 봐봐. 조교들이 진짜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야 주먹에 꽉 힘주고 무조건 깨. 못 깨면 네 손 다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 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되게 놀랐어. 쟤네들은 이 물리법칙을 알까? 그죠? 자 말해봐. 주먹이 가서 얘를 못 뚫잖아. 뚫으면 충격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격파를 할 때 부시잖아? 그럼 충격이 별로 없어. 뚫고 들어가면. 근데 주먹이 튕겨 나오잖아? 그럼 충격이 심해.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격파, 요즘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 격파를 할 때는 웬만하면 격파를 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준단 말이야. 그러면 힘을 꽉 주고 무조건 체중을 뭐 조절해갖고 얘를 깨야 돼. 안 그러면 손이 다쳐. 오히려 더 위험해. 실제. 오케이?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돼? 군대 빨리 가야 돼. 나중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대학 늦게 가고 그러면 저 가면 안 돼. 왜냐면 조교가 가면 조교가 20살이야. 대학교 삼수하고 막 22살에 군대 가봐. 그럼 새파랗게 어린 새끼가 막 반말 찍찍하고 막 욕하고 그래요. 진짜로. 돼? 참고로 나는 군대 있을 때 내가 말년 병장이 상병대였나? 신병이 들어왔는데 나이가 29이야. 존나 불편해. 심지어 애도 있더라고. 너무 대학원 졸업하고 애까지 낳고 들어온 거야. 근데 잘못하면 혼나야 되잖아. 그래갖고 뭐 내가 혼나진 않았지만 옆에 상병이가 존나 혼내더라고. 야 억울하냐? 그래서 너 나이 많다고 그렇게 막 그럼 그래도 돼? 막 뭐라는데 얘가 막 탁동같이 눈물 흘리더라고. 서럽지. 아 29에 씨발 20살짜리한테 욕먹어봐봐. 존나 열받지. 얘들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씨발 10살 때 애 태어났다고 걔한테 욕먹어봐봐. 얼마나 기분 나빠. 그잖아. 막 심하면 막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럼 군대 빨리 오지 개새끼야. 뭐 씨발 이렇게 늦게 들어가고 공무원이야. 아닙니다. 말고 불쌍해. 조교들 막 나쁜 새끼들 존나 많아. 근데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조교들도 잘 시켜서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이게 훈련소 끝나잖아. 그럼 조교들하고 막 술도 먹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또 좋은 동생 형이야. 근데 이 군대 가면 어쩔 수가 없어. 가면 말도 안 되는 군대 얘기 해줬나? 지망아? 정말 비효율적인 일의 집합체야. 자 뭐하냐? 아침 먹고 땅 파. 자 점심 먹고 뭐해? 그 땅 도로 묻어. 이게 일과야. 아무도 왜 하냐고 묻지 않아. 왜? 그냥 시간만 가면 돼. 정말이야.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사랑받는 애들 누군지 알아? 질문하지 않고 묵묵히 삽질하는 새끼들. 그죠? 군대에서 최고 사랑하는 인간들이야. 오케이? 뭐 말이 많아. 씨발 이거 왜 파요? 어디부터 팔까요? 뭐 저기부터 팔까요? 그래서 왜 낙하산 떨어질 때도 그러잖아. 존나 하기 싫으니까. 그죠? 핑계대는 새끼들 존나 많잖아. 낙하! 지금 뛸까요? 지금 뛰어! 좀 이따 뛰면 안 될까요? 지금 뛰어 그럼. 어떻게 뛸까요? 머리부터 뛸까요? 너 뛰기 싫지 씨발 새끼야. 네. 안 뛰면 안 돼요. 그럼 낙하산부터 왜 들어왔어? 그잖아요. 네?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공수부대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낙하산 타시는 부대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상명 제대하셨어요. 왜 제대했냐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낙하산 줄이 안 펴져갖고 나무에 걸려갖고요. 낙하산 줄에 여기 갈비뼈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등을 보면 등을 좀 그리기가 그렇다.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이러잖아. 그럼 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다 찢어져갖고 꼬맨 상처예요. 그래서 줄이 여기 갈비뼈 2개인가 3개를 부러뜨리고 딱 걸렸대.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줄을 조금만 더 만약 무게에 의해서 갔으면 몸이 2등분 된 거지. 낙하산 줄이 안 끊어져요. 예, 진짜 간단합니다.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낙하산 주로 내려오다가 낙하산에 나무에 걸려갖고 그 압력에 의해서 얘가 갈비뼈를 뚫으면서 여기까지 찢어진 거지. 이만큼.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이제 80 정도 되셨는데 국가 유공자시거든요. 군대에서 다쳐갖고. 근데 아직도 겨울이 되면 숨을 조금 이렇게 하고 거칠게 쉬어. 왜냐면 이게 다치면서 폐를 찢었거든. 그 폐가 이게 찢어졌어.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이제 병원으로 바로 이송돼갖고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죽으면 개값이야. 네? 뭐 다시는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군대에서 다치면 완전히 손해야. 그러니까 군대 가서 잘 생활하고 그래야 된다고. 자, 이거 뭔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 밑에 있는 얘들아 96페이지에 수능 기출 문제 한번 풀어봐. 이거 진짜 수능 문제 한번 해봐. 자, 지금 이걸 문자로 바꾼 거야. 이걸 문자로 바꾼 거야. 빨리 한번 해봐. 문자로 바꾼 거야. 문자로 바꾼 거야. 자, 쫄지 마봐. 얘들아, 이거. 저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어. 얘들아, 충격량을 구하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해볼게. 그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0.8p야. 빼기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p야. 그러면 마이너스 1.8p가 충격량인데 문제에서 충격량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떼면 돼. 그러니까 충격량은 1.8p고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 얘들아. 이 새끼의 속도가 V래.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운동량의 크기,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0.8배가 되면 속도도 0.8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하려면 방향을 떼버리면 속력 자체가 0.8배인 거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속력은 0.8V, 충격량은 마이너스 1.8P인데 방향을 떼니까 1.8P. 그러니까 만약 이것도 속도라고 쓰면 얘들아 속도라고 썼으면 정확히 하면 얼마야? 속도라고 썼으면 마이너스 0.8V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쫄 필요 없죠? 자, 그럼 이제 97페이지로 가봐. 자, 우리 이거 배우려고 이 지랄 예병 콩 싼 거야. 이거 배우려고. 이거 배우려고. 자, 우리 이거 배우려고 지랄 예병 똥 싼 거야. 자, 자, 여기 보세요. 오늘 한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자, 여기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어요. 계란을 수익하고 자유낙하를 시킬게. 그럼 오늘 배운 거야. 그럼 얘가 똑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되면 계란이 부닥치기 전에 속도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이 계란이 정지를 할 거야. 근데 하나는 여기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쿠션에다 놓고요. 여기는 시멘트 단단한 바닥. 여기 단단한 바닥. 단단한 바닥이래. 여기 단단한 바닥이고 여기 푹신한 방석이래. 네? 그럼 중요한 거 봐봐. 얘가 질량 M, 속도 V, 그 운동량 MV네. 얘도 M, V, 운동량이 같았어. 근데 나중에 정지했어. 그럼 뭐야?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밑에서부터 얘를 못 오게 막은 충격량하고 같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 얘네들이 충격을 받는 시간이 달라. 왜? 딱딱한 바닥은 짧게 충격을 받고요. 푹신한 쿠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충격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푹신한 방석이 시간을 오래 받으면 평균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됐죠? 특히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이야. 엄마, 여러분 되게 유명한 그림이야. 이걸 만약 요 새끼 딱딱한 녀석은 이렇게 써. 딱딱한 녀석은 힘을 받는 시간이 이렇게 돼요.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짧아. TA라고 한번 해볼게. 짧아. 그런데 평균 충격력은 되게 높아. 근데 B는 이 푹신한 방석은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넓어. 그럼 여기서 대빵 중요한 것만
이거 대빵 중요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무조건 이 넓이는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럼 왜요 갑자기? 왜긴 이 넓이가 아까 말했던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같아야 된다.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얘는 충격받는 시간이 대빵 길어. 그러니까 평균 충격력이 되게 낮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잘 안 깨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시간을 굉장히 늘려서 충격량을 되게 역을 줄이는 게 많아. 대표적인 게 뭘까? 이게 바로 에어백이야. 오케이? 에어백 터지면 어때? 충격받는 시간이 길어지. 그럼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얘 교통사고 나봤니? 내가 옛날에 17중 추돌 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 17중 추돌 사고. 차가 17대가 부닥친 거야. 참고로 사거리에 이렇게 송파 사거리 알기 있지도 우리 차가 두 번째 차였어. 쭉 가다가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내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잘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빈이 새끼는 아무튼 정빈이가 운전을 하고 내가 옆에 앉았어. 근데 정빈이는 벨트를 매고 난 벨트를 안 맸었어. 오케이? 돼? 근데 얘가 꽝 하고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에 있는 애가 박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차가 박은 거지. 근데 우리가 딱 박고 나니까 뒤에 있는 녀석들도 급정거가 되니까 꽝 하고 박은 거야. 근데 사실은 여기 사거리니까 여기 신호보고 정차한 거잖아. 그럼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충격을 빡 받으면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가. 관성 때문에. 계속 관련은 관성 때문에. 오케이? 우리 가다가 돌끌이 걸려봐. 몸은 가려고 그러는데 다리는 멈추지 앞으로 자빠진다고. 관성 때문에 튀어나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빵 충돌하는데 앞에 있는 유리로 팍 박았어. 깨질 정도는 아닌데.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차가 또 박으니까 또 박은 거야. 근데 또 박은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니까 정빈이 이 새끼가 존나 쳐웃더라고. 왜 자기 벨트를 맸거든. 생각을 해봐. 내가 17번을 이직거리 했다니까 이직을 나중에 한 10번 이상은 내가 할 때는 뒤를 잡았어. 그 잡으면 뭐로 소용이 있어. 그래도 튀어나가는데 손을 못 막고 더 아프기만 하지. 17대가 충돌했다니까. 여기서 근데 존나 웃긴 거. 존나 웃긴 거. 보상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장난이야. 존나 웃겨. 보상이 어떻게 됐을까? 무조건 뒤에 차가 앞에 차를 불어주는 거야. 왜?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게 있어. 즉 얘가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박은 거야. 그래서 제일 골 때려. 맨 앞에 새끼가 급정거해서 차고 났잖아. 얘는 뒤에서한테 보상밖에 안 받았어. 보상을 해줄 데가 없으니까. 제일 불쌍한 새끼 맨 뒤에. 그죠? 뒤에서 박은 새끼가 없으니까 보상받을 데가 없어. 본인이 이해가 돼요? 돼? 내가 옛날에 교통사고 난 것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만두를 먹다가 한번 사고 난 적이 있거든. 만두. 얘기 안 했나? 만두. 옛날에 바쁠 때는 보통 김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만두가 존나 먹고 싶은 거야. 만두 얘기 안 했어? 해준 것 같은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명인만두가 있더라고. 공교롭게도 씨발. 그죠? 우리 학원이 명인학원이잖아. 명인만두 알아요? 되게 유명해. 그걸 포장했어.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 집이 분당이었는데 대치동 가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만두를 딱 까는데 성공했어. 근데 너무 간장이 먹고 싶은 거야. 간장을 딱 까갖고 만두를 찍는 순간 시야를 잘못 봐갖고 벽을 박은 거야. 그 벽이 요즘 부서졌어. 길거리 그 가드레인 쪽 벽이. 그래서 보험 담당자가 온 거야. 이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머뭇거렸지. 왜냐면 내 잘못이니까. 그래서 막 머뭇거리 하니까 그 보험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솔직히 얘기하셔도 된다고. 왜냐면 제가 보험 처리해드릴 테니까 솔직히 말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두 먹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담당관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 만두요? 표정 만두요? 존나 신기한 거지. 왜? 만두 때문에 교통사고 난 적은 처음이니까. 걔도 존나 경험이 많은 보험가니까 아니야. 근데 만두요? 그래서 만두를 먹다가 간장을 찍었는데 정신이 팔려고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경우는 그냥 만두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회사에다가 제가 앞에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혹시 나중에 교통사고 나면 얘기를 해. 왜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았냐 그러면 동물이 튀어났다고 해. 그럼 그건 보험 처리를 해줘. 오케이? 혹은 그 사람이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왔다고 해도 된대. 갑자기 씨발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할아버지 박을 수는 없잖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두 번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씨발 그러면 막 울면서 그러면 이제 보험 처리 해주는 거야. 그 보험까지 가르쳐준 거야 진짜로. 그래갖고 동물로 처리하자고 하자고. 그래서 그때 그걸 알았으면은 씨발 보험 안 내도 되는데 아무튼 그랬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충격받는 시간을 졸라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거기 봐봐. 97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힘이 작용한 시간에 따른 충격의 차이 여기다 별표 치고 얘는 이 자체가 통째로 시험에 나와. 그럼 똑같은 달걀을 똑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니까 같은 속도로 같은 질량으로 떨어져서 똑같이 정지하니까 충격량은 같아. 그럼 줄거나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해. 이 그래프의 밑넓이는 같아. SA와 SB는 같아. 왜? 이게 충격량이니까. 하지만 푹신한 방석은 시간을 오래 받으니까 얘는 평균 충격력이 작아. 그러니까 달걀이 안 깨진다 이거야. 본인이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근데 자 여기 봐봐. 요거랑 조금 다른 얘가 있어. 구별을 좀 해야 될게. 아마 구별을 좀 해야 될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야 뭐 너희들 야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구 글러브 중에 포수가 쓰는 글러브는 어때? 좀 다르지. 포수가 쓰는 글러브는 두꺼워. 왜? 공을 딱 받으면 공의 충격을 갖다가 유력을 줄이게 해서 솜을 두껍게 되는 거야. 그럼 외야수들의 특징은 뭘까? 외야수들의 글러브는 뭘까? 뭐가 다를까? 얇은데 되게 커. 그러니까 크기가 커. 쉽게 말하면 잘 받아야 되거든. 본인이 이해가 되냐? 돼? 그러니까 글러브도 실제로 그런 생기게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봐봐. 이건 좀 다른 예가 있어. 만약 똑같은 충격력이라고 한다면 거꾸로야. 충격 시간을 늘려봐. 그럼 운동량이 굉장히 크게 바뀌어. 자,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권총과 장총이야. 뭐가 화력이 더 좋을까? 장총이 화력이 좋지. 왜 그럴까? 충격받는 시간이 긴 거야. 오케이? 특히 이게 옛날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MBC 다큐에서 나왔는데 그 부족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대를 사용해. 여기다가 독침을 넣어갖고 푹 한단 말이야. 거기 있잖아. 이거 독침. 이 봐봐. 97페이지. 돼? 그럼 얘는 어때? 엄마, 요 관을 길게 쓰면 좋은 게 있어. 엄마, 관을 길게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요 안에서 오랫동안 힘을 받으니까 이 독침이 굉장히 빠르게 나가면서 강하게 나가. 오케이? 사실 이게 장점이 있더만. 그러니까 아마존의 눈물 보고 내가 굉장히 감동 깊었는데 원숭이를 요런 장대로 쏘는 이유가 두 가지야. 빠른 속도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원숭이를 나름 가깝게 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쏘면 이 화살이 이렇게 방향성이 좀 안 좋거든. 되게 정교하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원숭이가 만약 여기 있으면 요걸 요렇게 쏘면 얘가 빠르긴 하지만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게 만들어갖고 원숭이를 최대한 가깝게 하면서 후에 맞추는 거야. 네? 아마존에서 동물을 잡아먹는 되게 중요한 도구더라고. 왜냐면 단백질 공급원이 없잖아. 네? 그 얘기 준다. 원숭이 골 요리? 소망아, 원숭이 골 요리 있는 거 알아? 몰라?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거 먹는 새끼들 다 프랑스인들이야. 요즘은 안 먹는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원숭이 골 요리를 먹었대. 근데 이게 진짜 졸라 잔인해. 왜 잔인하냐? 원숭이를 요렇게 대가리만 내놓게 한 다음에 요걸 이렇게 못으로 박제를 해. 그 다음에 이 식사 예절이 있어. 원숭이 골 식사 예절이 있어. 원숭이 골 식사. 원숭이 요리는 항상 여기가 식탁보가 하얀색으로 쳐있대. 안에가 안 보이게. 그리고 원숭이 요리가 골 요리를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밑에서 여기서 북소리가 난대. 근데 이 식사의 예절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이 천 속에서 나는 북소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식사를 못한대. 자, 왜 그럴까? 맞아. 원숭이 박피, 그러니까 머리를 딱 따면 이 골을 생으로 떠먹어. 푸딩처럼. 그럼 원숭이가 괴로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 사방에 북이 있어.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북을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북을 못 치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부패하는 게 뇌하고 간이래. 그러면서 먹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북소리가 안 들릴 때 못 먹는 것도 졸라 이기적이지.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니까요. 네? 너네 혹시 오르톨랑이라고 들어봤어? 오르톨랑 알아? 얘들아? 들어본 것 같아? 요만한 참새가 새가 있어. 이것도 프랑스인들이 먹어. 쟤 졸라 잘이네. 우선 눈을 까. 눈을 빼. 눈을 빼면 얘네들 먹이를 많이 먹는데 시각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화과를 먹여. 근데 죽일 때 얘네를 꼬냑이라는 것에 담궈갖고 죽여. 푹 담그면 얘네를 구우면 이걸 먹을 때 통째로 먹는데 어디부터 먹냐? 대가리 뼈부터 씹어 먹어. 그래서 이 오르톨랑이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놀랍게도 뼈래 뼈. 그 뼈에 꼬냑이 이렇게 스며들어갖고 엄청난 향과 어마어마한 풍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게 이 오르톨랑을 먹을 때 참새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중요한 룰이 하나 있어. 뭐냐면 흰색 가운을 머리에다 쓰고 먹어. 자, 이거 왠지 아는 사람 혹시 알아? 범서? 예, 신에게 보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신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너무 잔인하니까 음식이 천을 가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야. 왜일까? 나는 먹어보질 않았어. 이 오르톨랑 구우면 냄새가 기가 막히게 향이. 그래서 이 향이 빠져나가는 게 아까워서 철을 뒤집어 쓰고 먹는다고 하는 거야. 이것도 끝내 존나 이기적인 거지. 그잖아. 이런 요리가 세상에 많아. 푸아그라 알아? 푸아그라 거위간. 푸아그라 목에다가 통을 요만한 걸 구겨 넣어. 그리고 식약을 계속 넣어. 그러면 거의 한 절반은 다 못 견디고 죽어. 그러면 죽을 때 바로 얘를 이렇게 무덤에다 묻어주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르고 손쉽게 죽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갖고 날개를 뒤로 꺾어갖고 죽여. 그럼 날개가 뼈가 부러져 이렇게 죽어. 거의 절반 애들이 그렇게 죽어. 그럼 그걸 견디고 살아남은 애들은 푸아그라가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보통 색깔은 간이 빨간색이잖아. 근데 푸아그라는 노란색이야. 지방간이야. 쉽게 말하면 지방을 계속 늘리는 거야. 간택이 얼마나 할까? 보통 성인 기준으로 애기 손만 하거든. 그렇게 안 커. 네? 근데 이 푸아그라는 얼마냐면 거의 뱃속에 한 절반 정도가 간이야. 계속 사료를 줘갖고 간을 땡땡 붓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죽여갖고 간을 꺼내면 간이 복부의 한 절반 정도가 간이 돼. 나머지 장기들은 거의 없고 간만 이만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런 걸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잔인한 거지. 그렇게 맛있대요. 그렇게 맛있대요.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잖아. 푸아그라. 또 하나 뭐 있어 알아요? 세계 3대 진미. 철갑상어 알. 뭐라고 그러죠? 캐비어.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은 못 찾아. 그래서 돼지한테 시켜서 찾아. 버섯 나무 같은 데 밑에 있어. 트러플. 송로버섯 같은 데 밑에 있는데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수능 기출 2번 한번 푸세요.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너무 좋은 문제야. 빨리 풀어보세요.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 97페이지 수능 기출 2번. 자, 2028학년도 예비 수능 문제예요.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문제 3번 주제에다 줄 그어놓으세요.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같대. 어머, 힘과 시간이 이루는 면적이 모두 같대.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어떠한 경우든 마네킹이 받는 충격량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모든 충격량은 다 똑같아. 마네킹이 받는 충격량이 봐. 마네킹이 받는 충격량은 모두 다 같아. 그럼 결국 요게 충격을 받는 시간, 충돌 시간분에 자, 마네킹이 받는 충격인데 이건 모두 같다. 어떤 케이스든. 그럼 이 값이 크려면 충돌 시간이 짧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평균 충격력이야.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럼 얘는 평균 충격력이 여기고 얘는 평균 충격력이 여기쯤 되고 얘는 평균 충격력이 그거보다 좀 더 낮은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 충돌 시간분의 마네킹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 즉 평균 충격량이 가장 큰 것은 누구냐? 바로 A가 되겠죠.
됐지? 자, 그럼 가장 작은 건 거꾸로 누구야? C가 돼야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가장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C가 돼야 되고. B를 이용한 실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T1일 때가 가장 크다고 나왔어요. 참 이런 게 예민한 거야, 엄마. 이런 게 진짜 예민한 거야. 애들 이런 거 진짜 딱 속지 알맞는 여기 봐. 선생님 T1이면요. 여기서 충격량이 가장 크잖아. 뭔 개소리야. 얘들아. T1이면 아직 충격량이 이거밖에 안 바뀌었어. 그럼 시간 더 지나면 이만큼 더 바뀌어. 그럼 이만큼 더 바뀌어. 지금 무슨 얘기야?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충격을 더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운동량은 뭐가 되는 거야? 더 많이 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을 꽉 박으면서 운동량, 그러니까 어떤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정지를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 운동량이 100이야. 근데 여기까지 넓이가 만약 50이야. 그럼 얘는 50만 막은 거야. 아직 50 남아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70이라고 해봐. 70 막은 거 아직 30 남아있는 거야. 여기까지 100 막아봐. 그럼 얘가 정지한 거야. 돼? 그러니까 니은 마네킹의 운동량 크기는 시간이 T1 때가 아니라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와야 운동량의 크기가 가장 작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여기야. 시작할 때야. 그러니까 T1은 이도저도 아니야. 일로 가면 갈수록 충격을 계속 주니까 운동량이 더 줄어들어서 여기 오면 더 이상 운동량이 없는 거야. 멈춘다고 했으니까. 자, 멈춘다고 한다는 전제하에. 자, 어쨌든 니은 무조건 틀려. 자, 그럼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이 높은 건 C죠. 왜? 오랫동안 받으니까 충격력이 작을 거 아닙니까? 자, 답은 그래서 디귿하고, 디귿만 맞네. 2번이겠네. 자, 좋습니다. 얘는 많이 안 내주고요. 한 2페이지만 내줄게요. 98, 99까지만 해보세요. 됐지? 자, 다음 시간에 엄마 요거 생명 시스템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통합각 추측 갖고 오세요. 혹시 모르니까. 진도가 좀 잘 나가서, 오케이? 그거까지 같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